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추가 모집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전형 유형과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추가 모집은 각 대학별로 학과별로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시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사실상 못하죠. 그쵸? 안 하기도보다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다 보면 모집 인원이 적으면 사실상 전년도의 데이터나 통계라고 하는 것이 올해 그것을 적용을 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본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또 원서 지원이 정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기 매우 어렵다라고 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많은 분들은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2월 6일서부터는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그 추가 합격 발표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추가 모집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면 추가 모집 유의사항 첫 번째는 수시 모집. 다시 말하면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를 포함해서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그 합격이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간에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다는 점,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대학교나 전문대의 정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 정시 모집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게 산업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전문대학교의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 모집에 원서를 쓰는데 그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다라고 하면은 산업대나 전문대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산업대나 전문대가 아닌 일반 대학의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다. 라는 말씀이고 단 네 번째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지만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합격을 했어. 하지만 내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이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가 있다. 이 점이 네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게 사실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번에 정시 모집에 합격을 했긴 했으나 우리는 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대학보다 추가 모집으로 가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 모집에 합격했지만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넘어갔었을 때 지원할 대학이 있는지 또는 지원하면 유리한 건지 이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은 어떤 하나의 기회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정시 모집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추가 모집에서는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렵고 추가 모집은 말 그대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다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목적은 첫 번째 대학을 붙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지 추가 모집이 마치 정시 모집보다 더 좋은 기회다. 추가 모집으로 떨어진 대학을 정시 모집으로도 붙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 내가 정시 모집에 원서를 썼는데 적정 지원했고 안정 지원했는데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불합격했다.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서도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 자체가 상향 지원이었다. 내 성적 때보다 높은 상향 지원의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도 큰 상산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정시 모집에서 합격했다라고 하시면 그 대학을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추가 모집을 생각하고 등록을 혹시라도 포기하시면
추가 모집에서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한 후에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특히 4번과 5번의 내용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퀘스천 질문은 제가 타 대학의 정시 모집에 합격해서 등록을 했는데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한가? 이걸 묻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 타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가능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다? 추가 모집 전 정시 등록 마감 전에 타 대학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냐면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도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되게 애매해요. 추가 모집 전, 정시 등록 전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포기를 해야 되냐? 뒤에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좀 끌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언제 최소한 마감을 하셔야 되냐면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2월 20일부터 시작하니까 2월 20일 이때쯤 가서 정시 등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시 등록 포기하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는 돼야 되냐면 2월 17일까지는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이 2월 17일이기 때문에 2월 17일까지는 정시 등록을 포기하셔야만 그래야만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4번과 5번의 내용들을 명심해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을 보도록 하면 추가 모집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늘었죠. 예전에는 보통 2020년도, 2019년도에는 전체를 합쳐서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었는데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로 가면서 26,000명, 21,000명. 자, 최초 선발 인원이 21,000명, 26,000명이지만 최종적 선발 인원은 거의 30,000명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쪽의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국립대를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미등록 인원으로 해서 추가 모집에 많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러지다 보니까 추가 모집의 인원이 꽤 나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대학 입시에서 또는 대학의 선호도가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 또는 재수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추가 모집의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인원 정도 대략적으로 20,000명에서 25,000명 정도의 인원이 올해도 추가 모집으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작년보다 조금 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것. 추가 모집의 인원은 20,000명에서 25,0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많은 인원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방의 국립대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추가 모집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울 수도권 대학의 쏠림 현상 때문이다. 그쵸? 라고 보면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00에서 25,000명 정도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작년보다 올해 추가 모집이 조금 유리한 점은 작년에가 2022학년도 수능이 개편되어지고 모니카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 그리고 입시체제가 다 붕괴가 되어지면서 작년에 정시 지원에 많은 학생들이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추가 모집을 몰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대부분의 모든 입시 기간에 작년에 뜨거운 맛을 좀 봤기 때문에 원서 지원 막판에 대부분 다 합격 가능 예상 점수를 다 하향 지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추가 모집의 경쟁력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인원은 작년과 비슷한 20,000에서 25,000명이지만 경쟁률은 작년보다 다운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퍼뮤즈는 추가 모집에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너무 추가 모집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추가 모집을 마치 되게 희망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추가 모집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정시 모집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그러면 대부분 1, 2등급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3, 4, 5등급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집 인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없다. 단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 불합격하고 정시에 불합격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기회고, 그렇죠? 이 마지막 기회가 대학을 붙이면서 조금 더 대학을 높이거나 학과 선호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전략이 되어질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 떨어졌었던 내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써서 붙는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22학년도 추가 모집을 보니까 21,210명을 모집했는데, 이 중에서 수능 우선 선발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120개 대학에서 8,982명을 모집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81개 대학에서 11,262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25개 대학에서 267명,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14개 대학에서 258명, 기타 전형에서는 10개 대학에서 81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추가 모집에서는 전형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해요. 대학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국민대학교에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기타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들 중에서 2개를 중복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능 위주의 전형의 원서를 쓰면 학생부 교과, 종합, 실기 실적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기 실적 전형의 원서를 쓰면 수능 위주의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농어촌이나 취업자 전형 등 기타 전형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아실 점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 대학에 딱 하나만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해당이 되어지는, 많은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이죠. 대부분 수능 성적 100%로 뽑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120개 대학 8,982명 모집에 관심이 많고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거죠.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게 꼭 수능 시험을 잘 봐야만, 수능 시험을 봐야만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부 내신 성적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실기 실적 전형은 일반적으로 예체능 계열 쪽이에요. 음악이나 체육 같은 거, 음악이나 체육 같은 실기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기타 전형은 10개 대학 81명인데 이 안에는 재외국민 전형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3년 특례 재외국민 학생들 중에서 수시 지원에서 만약에 불합격했다면 재외국민 전형 추가 모집에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전형별로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해당되는 게 수능 위주 전형이죠.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고, 대부분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나 재직자 전형, 농어촌,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기회균등 전형에서 선발하는 전형들이 있어요. 수능 위주의 전형 내에서도. 여기서 대부분의 선발 전형은 수능 위주 일반 전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이 많아요. 만 23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여기 해당이 되고요.
학생부 100% 또는 학생부 50%의 면접고사 50%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번에 수능 시험을 안 봤지만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전형이 일반 전형, 교과 성적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 전형이 있고요.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과 기타 균형 또는 성인 학습자 같은 전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 농어촌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 등과 같이 선발대학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서 선발 인원은 적어요. 383명 정도로 선발하게 되어지고 대부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학교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9명인데 대부분 다 신학과에서 선발하는 거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성인 학습자 전형들로 대부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본인의 전형이 있겠죠.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이 뭐냐. 나는 수능 위주 전형에 해당되냐. 또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나는 일반 전형이냐. 특성화고 고등학교 졸업자냐. 농어촌이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느냐. 본인의 전형에 맞게끔 대학들을 설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실기실적 위주 전형인데 179명을 선발하는데 실기실적 전형은 대부분 실기 100%이거나 실기 60%의 면접 40%를 반영하는 형식이에요.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기실적 전형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같은 실기 전형에 해당이 되고 국민대, 그 다음에 대신대, 서울한양대, 예원예술대, K시대, 한국체육대학교, 호남신학대처럼 실기 실적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가천대학교는 조기취업자 계약학과에서 24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은 뭐냐면 추가 모집의 전형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4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수능 위주 전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그 다음에 기타 전형 이렇게 5가지의 전형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의 방식으로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들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계속 연이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설 연휴 이전에 많이 발표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최초 합격자의 발표보다 아마도 추가 합격 발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다 매듭을 짓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이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이고요. 등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기간이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에 나눠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쭉 연이어 발생이 되어지겠죠. 작년보다는 충원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 입시가 크게 혼란이 왔는데 2023학년도로 가면서 좀 안정화되어지는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기관들이 원서 지원 직전에 대부분 다 하향 지원을 할 수 있게 대부분 다 성적대를 낮춰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합격률이 높아질 가능성,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충원율이 전년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월 17일을 꼭 아셔야 돼요. 2월 17일을 아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고 싶다 하지만 정시 합격을 해서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날짜가 2월 17일 2월 17일 이전까지는 정시의 등록을 취소하셔야만 2월 20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수가 있고요. 대신 정시 합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 등록 포기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거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서 접수 일정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 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2023학년도의 추가 모집 일정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 기간은 2022년도 2월 22일부터, 올해는 2월 20일이죠.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 기간 안에서 대학별로 보통 약 3일 정도의 원서 접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22, 23, 24일까지가 원서 접수 마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24, 25, 26일이 원서 접수 마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대학들은 26, 27, 28일이 원서 접수 마감일 수도 있어요. 그 점 꼭 알아두시면 되고, 자, 26일, 24일, 23일, 24일, 25, 26, 27일인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23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이 진행인 학교예요. 자, 원서 접수는 22일서부터 시작하지만 22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보통 작년의 패턴을 올해도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2일 날은 마감인 학교가 없고 23일서부터 마감인 학교가 나와요. 자, 원서 접수 기간 두 번째 날 마감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경북대학교, 부경대, 부산대, 숭실대,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등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두 번째 날 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모집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원서 접수 두 번째 날 오전에 반드시 원서를 써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군 쓸 때 나누어 쓸 필요 없이 한꺼번에 원서를 쭉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추가 모집은 일단은 원서 지원 횟수가 많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아무리 안 돼도 보통 5회나 6회, 많은 경우는 10회 이상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원서 접수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이 언젠지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3일 날 단국대, 숭실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 에리카를 원서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3일에는 먼저 이 대학부터 원서 접수가 끝나겠죠. 끝나고 그리고 24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인 학교는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학교, 연세대 미래나 한양대학교가 24일에 원서 접수 마감이었습니다. 그쵸? 요 날짜에 마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일 원서 접수 마감하고 나면 24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는 대학교의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원서 접수하셔야 되고, 여기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끝나면 한양대학교는 그 이유는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은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학교, 한국외대 글로벌, 그 다음에 뭐 한성대학교, 조선대나 전북대 같은 학교들이 25일 날 원서 접수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은 가천대학교, 덕성여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홍익대학교는 26일 날 원서 접수의 마감이면 보통 원서 접수 마감이면 홍익대학교 모집 인원은 대부분 언제쯤 나오냐면 26일이 마감이니까 보통 24일 정도 되어져야 홍익대학교에서 추가 모집으로 몇 명을 선발하게 될지 인원이 공지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직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이 많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는 건 2월 20일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7일 날 그쵸? 추가 합격자 발표가 다 마감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18일, 19일,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원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년도 모집 대학을 바탕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0일 오전에 이제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가 되어지면 그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원서 접수 직전에 발표되는 추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 시켜서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많고 마지막 날인 27일 날은 경동대학교, 한려대학교 이 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추가 모집 기간에 딱 한 번만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미달이 예상이 되어지는 학교들은 1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23, 24, 25일이 1차 모집을 진행했는데 인원이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서 다시 뭐를 발생시키냐면 2차 모집을 또 진행을 해요. 2차 모집을 진행해서 인원을 채운다는 점 아시면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원서 접수 마지막 날짜에 원서 접수가 종료가 되어지고 요때를 놓치면 원서 접수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할 날짜는 2월 17일. 2월 17일 이전에 정시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을 포기하셔야만 2월 20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이퍼리뷰에서는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을 2월 1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내가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월 1일부터 원서 접수, 2월 1일부터 예약하시면 되고, 2월 1일부터 예약 접수했는데 내가 17일 이전에 추가 모집으로 합격을 했다 라고 하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다 환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2월 1일에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금을 내시고 등록을 하셨다. 그런데 17일 이전에 예비 번호를 받았던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합격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추가 모집 예약하셨던 거는 환불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컨설팅의 기간은 2월 18일서부터 시작합니다.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18일, 19일, 20일, 21일. 이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이 추가 합격자 인원이 발표가 되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18, 19 이틀이 추가 모집 인원 공지가 되어지기 전에 진행하는 컨설팅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0일, 21일, 22일이 추가 모집 기간 내에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언제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냐면 추가 모집의 컨설팅은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 발표가 되어지기 전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럼 원서 접수 결자가 17일이니까 아마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거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아마 2월 17일 정도부터 17일서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17일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2월 22일 수요일 정도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법은 방문해서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거리가 머시는 분들은 화상이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추가 모집에 대한 대학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3일간 보통 진행하는데,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2022학년도의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이 2023학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국대학교로 원서를 쓸 거다, 숭실대나 인하대로 원서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추가 모집 원서 기간 두 번째 날에 바로 마감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17일, 18일, 19일 이 사이에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일 날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가 되면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추가 모집,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추가 모집의 전형 방법, 전형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